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이번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 쭉 지켜보시면서 국세청이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씁쓸한 느낌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세청이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게 뭐 어떤 게 있으신지요? 참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뵈면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혁에 대한 좀 필요가 저는 여기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조세범칙 조사에 대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3년 7월부터 14년 1월까지 이제 국세청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700억을 추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전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정황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야 되겠다. 사실 조세범칙 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들이 다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을 할지 말지 여부를 심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의위의 결정은 참 좀 어이가 없어요.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세무 사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황당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700억 탈루했다는 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롯데그룹은 어떤 기관이냐? 전담 법무팀도 갖고 있어요. 아주 유능하신 분들로. 그리고 국세청 출신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데리고 있습니다. 세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700억이 추징이 될 만큼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탈세를 한 건데, 이게 고의가 아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황당한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강도 높은 조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검찰 고발을 할 아예 기회조차를 사전에 차단해버린 그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검찰이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조세범칙 조사를 무산시킨 당시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이 그 이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자기들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계기도 이 조세범칙 조사가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쇼핑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FIU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들 개인 통장에 법인 자금이 분산된 사실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이거 보면은 그때 당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을 국세청이 제대로 했더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물론 지금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자살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4년 1월에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을 했더라면 저는 이분이 자살할 만한 일도 아니었을 거고 국민 세금은 다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돌아보면 저는 이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이 너무 과도한데 운영은 완전히 불투명해요. 깜깜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국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시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의 이 중대한 결정, 이 롯데를 그냥 면죄부를 주는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위원이 누구냐? 이분들이 다 국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뭘 주셨냐면 땡땡땡만 주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달라 그랬더니 전부 땡땡땡으로 주셨어요. 아니 땡땡땡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지, 그리고 명단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럼 소속이 어디냐? 왜냐하면 재척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이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 롯데와 관련된 법무법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회계사든 세무사든 롯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재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지 국민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속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땡땡땡 법률사무소, 땡땡땡 법무법인 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첫째 저는 이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나도 먼저 이 전국에 있는 지방청들이 운영하는 모든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회 명단 실명과 그분들 소속 다 주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그리고 심의회의가 회의록 작성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의록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무슨 발언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서에 기재도 의무화되어 있지라고 기재조차를 하질 않아요. 아니 롯데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면죄부를 준 그 회의를 누가 무슨 발언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그래서 의결을 했다면 몇 대 몇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회의록 작성 의무화하고 심의의결서 기재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위임 선임에 대한 시행령도 구체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3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회계, 세무학 경험이 풍부한 자.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 풍부한 자. 뭐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공정위 같은 것은 공정위도 경제검찰이고 국세청도 경제검찰이죠. 그런데 공정위도 사실상의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죠. 거기는 거래위원들, 이 소위 고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이 중요한 사람들에서 아주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법에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행령이니까 국세청은 시행령 고치셔야 됩니다. 무슨 경력에 몇 년 이상, 무슨 기관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게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땡땡땡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 오늘 네, 청장님 답변, 이현 의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시죠. 특정 기업이지만 롯데에 관한 세무조사와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뭐 조사 대상이라든지 뭐 조사 대상 연도라든지 조사의 범위,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결코 국세청이 그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19대 때 조세범 처벌법상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했고, 더욱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혜훈 의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공감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